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시행된 5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주먹도끼나 찌개 등 가시대의 대표적 유물이 한반도 남부에서 최초로 출토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먹도끼나 찌개, 여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시대, 바로 구석기 시대죠.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이제 주로 임시 숙소 개념의 뭐 동굴이나 막집, 뭐 나무 그늘 이런 데서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뭐 뗀석기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먹도끼, 찌개, 승배 찌르개 뭐 이런 그 도구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동굴, 막집, 거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된 거는 철기 시대.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한 시대는 청동기.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요거는 철기 시대입니다. 동검이라고 해서 그 청동기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 거는 신석기 시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가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장성하면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라고 돼 있죠. 자, 이 보면은 지금 여성이 이제 10살 정도의 혼인 약속한 다음에 신랑 집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 다시 아내로 삼는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민며느리제. 자, 이제 며느리가 되기 전에 성장부터 신랑의 집에서 했다라는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요거는 옥저에 대한 옥저의 풍습이죠. 자, 그 다음에 나보면 읍마다 우두머리가 있어 세력이 강대하면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외등이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만에 대한 설명이죠. 신지 읍차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뭐 철이 생산돼서 예나 외등이 와서 사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사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옥저, 나는 사만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봅시다.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다. 사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옥저하고는 맞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삼로라 불린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다. 요거는 동해하고 옥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읍군 삼로, 요 우두머리의 이름이 직책이 읍군 삼로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요 가가 옥저이기 때문에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부여, 따라서 나하고 맞지 않고요. 단군,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동해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따라서 역시 옳지 않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갈게요. 가에서 막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환도산성, 국내성, 오해분 오묘, 광개토 대왕릉비, 장군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설명을 찾아볼게요. 이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고구려의 환도성이라고 해요. 이쪽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쉽지는 않아서 보통 잘 외우는 곳은 아니지만, 이 관구검이 이끄는 공격을 받았다. 이건 이제 환도성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 환도산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여기 국내성이 있죠. 자, 국내성은 도읍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국내성은 두 번째 도읍이었고 첫 번째 도읍은 졸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명황 주몽께서
이제 도읍을 삼았던 곳은 졸본 지역이었고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한번 옮겼죠. 그러니까 이 국내성은 두 번째 도읍입니다. 두 번째 도읍. 세 번째는 평양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다에 보면 오해분 오후묘, 여기는 이제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해분 오후묘를 뭐 매직권 새겨진 지석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석수까지 출토된 거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 세운 것이다. 아, 이거는 진흥왕 순습이죠. 이 지역엔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압록강 이북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바에서 이 돌무지 덧넓부동으로 축조되었다. 장군총은 요거는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돌무지 덧넓무덤이 아니고 그냥 돌무지 무덤의 형태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문주 왕입니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한성 함락, 백제죠. 한성 함락 및 웅진 천도. 여기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 물러가고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었다 이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이 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라 복병으로부터. 자, 요거는 그 성왕의 승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그 관산성 전투. 자, 이 관산성 전투는 6세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웅진천도는 5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죠. 지금 이제 웅진천도했고 요 성왕이 승하했다라고 하는데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로만 보자면은 웅진 백제 시대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하여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되었다라는 요 무령왕 시대죠. 웅진 백제 시대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웅진 천도가 그 다음에 나는 성왕이 돌아가신 거라 사비천도랑 관련이 될 것이고 그 사이 시기니까 웅진 때 있었던 그 일을 찾아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4번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익산의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뒤에 나오는 무왕. 그 다음에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요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백제 멸망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가 수용되었다라는 거는 침류왕. 요거는 이제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자, 요거는 황산벌 전투인데 이게 백제 멸망 직전이죠. 이 황산벌에서 계백 부대가 전멸을 하고 이제 사비성이 함락이 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5번 갈게요. 밑줄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하찬으로 승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육두품인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 그려 라고 돼 있어요. 자,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육두품이. 자, 요거는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죠. 자, 이 골품제에 따라서 이제 뭐 진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등까지 이제 다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 육두품은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답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4번.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은 어느 정도 크기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6두품은 제한이 있었단 얘기죠. 뭐 5두품, 4두품도 요만큼만 지을 수 있다. 뭐 수레의 크기, 뭐 마차에서 말 몇 마리 한꺼번에 끈다. 뭐 이런 것까지 결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자, 하나하나 다른 거 볼게요. 원화의 기원을 두고 있다. 요거는 이제 화랑에 대한 설명. 을파소의 권위로 처음 마련되었다. 진대법을 들 수 있죠. 서울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로 이제 경국대전하고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그 경국대전에서 이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 요건 뭐 저 음서제 이런 고려의 제도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음서제입니다. 고려의 제도를 예로 들 수가 있겠어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권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신라로 향하였고 안승을 맞아들여 임금으로 삼았다. 자, 신라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정착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뭐 권모잠, 그 다음에 안승 나왔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부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신라왕은 문무왕이고, 금마저라는 건 익산 지역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덕국, 국왕으로 책봉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구려 부운동은 이제 삼국 통일의 흐름과 연관이 되겠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삼국 통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부운동은 멸망 직후에 바로 같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이 있었으면 백제의 부운동, 고구려 멸망 직후에 고구려 부운동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구려 부운동은 백제 멸망과 나당 전쟁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라. 이게 백제 멸망, 사비성 함락이죠. 그 다음에 이 기벌포 전투가 나당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번이었고 7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가의 5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이래요. 자, 나란히 앉았다는 법화경 내용을 형성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불, 병좌상. 자, 요거는 바로 발해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바로 발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볼게요. 자, 왜 칠지도를 보냈다? 요거는 이제 백제. 근초고왕식이죠. 그 다음에 2군 6위에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의 중앙군 체계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이제 발해의 경우는 여기 신라도 나와 있지만 거란도, 영주도, 일본도 이런 식으로 그 주변의 국가들하고 그 교류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자,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 요거는 이제 후 고구려, 특히 인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궁예. 자,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의 지방 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이거는 통일신라죠. 이제 왕으로 말하자면 신문왕입니다. 8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저서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됐는데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 승려.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이 8세기에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 자, 요거는 이 시기에 이제 인도랑 중앙아시아를 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책이 있다면은 왕 오천축국전. 자, 5개의 천축국, 인도 주변 나라들입니다. 5개의 천축국을 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해초라는 스님께서 쓰셨는데,
그래서 가에 들어갈 분이 바로 해초입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나왔죠. 4번입니다. 구법술래기인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요 저서가 바로 왕오 천축국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분들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근데 요거는 이제 위홍하고 대구화상 요 두 분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성여왕식입니다.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뭐 그때쯤으로 보면 될 텐데, 위홍, 대구화상 이렇게 두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위홍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당시에 그 간신 중에 간신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진성여왕의 숙부인데 둘이 이제 그 바람이 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목은 사실 그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향가는 그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14수,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승려 균역께서 지으신 보현시원가의 11수,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화랑도의 규범인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이제 원광 대사. 그 다음에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신 분 원효대사, 매우 중요하죠. 무예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일심사상, 화쟁사상, 아미타신앙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이건 이제 의상대사죠. 관음신앙과 화엄사상, 이건 이제 의상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곳은 명주 군왕 김주원의 묘다. 그의 아들 김원창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죠. 자, 김주원과 김원창의 삶을 통해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거듭된 이 시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이 진골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거듭된 시기, 이게 신라 하대죠. 그래서 이때는 호족들이 성장을 했고요. 이건 중요하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방 지역의 독립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성장을 했다. 이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봉기, 원종과 애노의 봉기라든지 적고적의 봉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관련된 내용으로 있고, 뭐 이제 앞선 문제에서도 뭐 진성여왕 때 뭐 말씀드렸지만 최치원이 시무책을 올렸던 것도 진성여왕 때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게 전부 신라 하대에 있었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김원창의 난 역시 신라 하대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족 성장과 관련된 게 선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5번이에요. 채징이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라는 건데, 요 구산선문이라는 게 바로 선종이 발전하는 요거랑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전 때 그 뭐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이제 교종이 대세였고, 이때 교종이라는 건 이제 글자를 읽어서 교리를 공부하는 요런 종파를 뜻하고, 여기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자, 요런 교리라서 이제 이거는 뭐 그 일반적인 백성들한테도 널리 퍼질 수가 있잖아요. 글자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호족들이 강력하게 이제 지원을 했던 종파기도 합니다. 자, 채징이라는 스님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가지산문 개창이 선종 발전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이 호족들이 이 선종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건 신문왕 때니까 중대예요. 통일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 거칠부가 왕명에 의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요거는 이제 진흥왕.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요 김춘추가 무열왕이죠. 자, 그 다음에 자장의 건의로 황령사 구축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 여왕입니다. 요 신문왕은 중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초기고, 다른 왕들은 전부 통일 이전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삼태사 수삼국 통일의 길을 걷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창 전투에서 가를 도와서 견훤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의 칭호를 받은 김선평, 장길, 권행, 그리고 후삼국 통일 염원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선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창 전투 나왔고 가를 도왔다 했죠. 견훤에 맞서서 싸웠다. 가에 들어갈 왕은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자, 이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라는 문제죠. 정답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의 업적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걸 뭐 가급적이면 다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4번.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가지고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라는 게 태조 왕건입니다. 훈요 10조도 남겼죠. 그 다음에 뭐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서경을 중시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호족들에 대한 포용 및 견제 정책, 뭐 포용 정책으로는 역분전이라든지 결혼 정책, 사성 정책이 있었고, 견제 정책으로는 사신간 제도랑 기인 제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도 같이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볼게요. 신라에 침입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요거는 이제 견훤. 자, 국자감의 이거 후백제죠. 그 다음에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자, 요거는 고려의 왕 예종입니다. 이 예종은 관악지능에 관련된 일은 다 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요거는 궁예. 후 고구려입니다. 궁예고,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광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은 이제 4번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뭐 세 분, 김선평, 장정필, 권행 이렇게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분이 이제 각각의 본관의 시조가 돼요. 이제 태조 왕건으로부터 새로운 본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성 정치였어요. 그 사성 정책. 그래서 이제 김선평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 김씨, 그 다음에 장정필, 장길은 안동 장씨, 권행은 안동 권씨, 이렇게 왕건으로부터 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본관을 받았다라고 돼 있고, 이를테면 저기 당시에 명주의 그 호족이었던 그 김순식, 이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왕건한테 귀부하니까 왕건이 너무 반가워서 왕시성을 내렸어요. 자기랑 같은 성을. 이것도 사성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본인들의 시조가 이분들인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